우리는 시어머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가 결혼한 뒤 한동안은 따로 지내다가 어느 날 시아버님께서 갑작스레 돌아가셨고 그 뒤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님께서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런 시어머님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기에 제가 시댁으로 들어가겠다고 했지만 됐어. 나는 그냥 이대로가 편하구나. 합가는 무슨 합가야. 라며 시어머님께서 우리 부부를 말리셨어요. 어머님 식사도 잘 못하시고 계신데 저희가 어떻게 마음 편히 지내겠어요? 어머님 귀찮게 안 할 테니까 같이 살아요. 라며 억지로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짐을 옮기는 우리를 보며 하여튼 참 애지간히 말도 안 들어. 라며 시어머님이 긴 한숨을 내쉬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어머님께서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내심 우리를 반기는 듯한 그런 모습이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시어머님과 함께 살게 되었지만 시어머님께서 워낙 좋은 분이셨기에 딱히 불편한 것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침 일찍 어디 가는 거니? 시어머님이 제게 물었어요. 아 맞다. 제가 어머님께 말씀 안 드렸었네요. 사실 오늘이 우리 친정엄마 졸업식이에요. 라며 제가 활짝 웃었는데요. 뭐? 사돈이 졸업을 해? 그게 무슨 말이냐? 시어머님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게 사실 우리 엄마가 어렵게 사시다 보니 예전에 초등학교만 졸업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동안 학교를 못 다닌 게 그렇게 한이 맺히셨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방송통신중학교를 졸업하시고 고등학교를 다니셨거든요. 오늘이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식 날이에요. 뭐야? 사돈도 그랬단 말이냐? 아니 사돈은 돈도 많다고 했잖니? 라며 시어머니께서 놀라워하셨어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돈 벌어서 외삼촌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엄마는 힘들게 사셨다나 봐요. 그러다 아빠 만나서 이것저것 하시다 보니 지금 이만큼 사시는 거지 예전에는 참 힘들게 사셨대요. 그래서 공부에 한이 맺혔었는데 어느 날 제가 알아보니 방송통신중학교라고 있더라고요. 엄마한테 다닐 거냐고 물어봤더니 다니시겠다고 하길래 제가 알아봐서 입학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어요. 근데 그 뒤 엄마가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더니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입학하셨고 이번에 졸업까지 하시는 거예요. 제 목소리도 한껏 신이 나 있었는데 그런 우리 엄마가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제 이야기를 듣던 시어머님께서 그렇구나. 알고 봤더니 사돈이 아주 대단하시구나. 나는 여태껏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쯤 시어머님은 많이 놀라신 듯 했어요. 그렇게 잠시 후에 어머님 저 다녀올게요. 라며 제가 나가려고 했는데요. 그 순간 시어머님께서 저기 말이다. 나도 같이 가면 안 되겠지? 제게 물으셨어요. 네? 어머님도 같이요? 제가 놀라서 다시 물었고 그래 나도 종일 집에만 있으려니 심심하기도 하고 그 졸업식 날은 그 뭐냐 짜장면 먹어야 하는 거잖니? 짜장면은 내가 사마 라며 활짝 웃으셨어요. 저는 괜찮은데 어머님 진짜 괜찮으시겠어요? 그럼 나는 다 괜찮어. 그럼 나 옷 갈아입고 금방 나오마. 한 5분이면 된다. 잠깐만 기다려라. 라며 시어머님이 급히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렇게 시어머님과 저는 엄마의 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석을 했고 엄마의 얼굴은 반짝반짝 빛이 날 정도로 행복해 보였어요. 엄마 그렇게 좋아? 제가 엄마에게 물었는데 당연하지.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다니 이게 꿈이냐 생시냐. 거기다 대학까지 가게 되다니 말이야. 엄마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런 엄마를 보던 시어머니께서 사돈 참 대단하시네요. 대학까지 가시다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하셨어요? 사돈이랑 저랑 나이 차이가 2살밖에 안 나는데 저는 그동안 인생을 헛살았네요. 저는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라며 시어머니께서 한숨을 내주셨는데요. 사돈 한숨은 왜 쉬세요? 사돈도 지금부터 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해보니 이거 별거 없더라고요. 엄마가 시어머니께 말을 했는데 제가요? 에이 지금 시작하기에 제 나이가 너무 많죠. 시어머니께서 손사래까지 치셨어요. 사돈 지금 제 나이는요. 저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돈도 한번 시작해보세요. 라고 엄마가 다시 말을 했고 엄마의 말을 가만히 듣던 시어머님의 눈이 반짝이기 시작했는데요. 그날 집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께서 얘, 그 방송통신 중학교 말이다. 나도 다닐 수 있는 거냐? 사실 나도 국민학교 졸업이잖니? 근데 내가 지금 60대 후반인데 나도 가능할까? 라며 제 눈치를 보셨어요. 당연하죠. 제가 알기로는 나이 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엄마 말로는 80대 어르신도 계시다고 하던데요? 뭐? 80세? 그게 정말이냐? 시어머님께서 놀라서 다시 물었어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아주 청춘이신 거죠. 혹시 거기 가시면 어머님이 막내 되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 아무리 그래도 막내라니. 그래도 그 말 들으니 기분은 좋구나. 라고 말씀하시던 시어머님의 양볼이 빨갛게 물드셨어요. 아무래도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신 뒤 그동안 무료하게만 지내시던 시어머님께서 잠시나마 활기를 되찾았다고 해야 할까요? 어찌되었던 시어머님은 어느 때보다 밝아 보이셨어요. 그리고 잠시 후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고 다 같이 식사를 하던 도중 여보, 어머님 방송통신 중학교에 입학하시기로 했어. 잘 됐지? 라며 제가 말을 꺼냈어요. 뭐? 방통중? 엄마가 거길 왜 다녀? 지금 엄마 나이가 60대 후반인데 거길 다니겠다고? 라고 시어머님에게 물었는데 그 순간 시어머님의 표정이 시무룩해지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엄마도 했잖아. 우리 엄마 엄청 잘하셨잖아. 라며 제가 남편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그거야. 장모님은 워낙 머리가 좋으신 편이시고 근데 엄마가 그걸 따라갈 수 있을까? 난 걱정인데? 라며 아무 생각 없이 다시 말을 했는데 제가 그런 남편을 보며 그게 무슨 말이야. 그냥 열심히만 하면 다 되던데. 그리고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응원은 못 해드릴 망정. 이라며 제가 남편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아니, 그게 쉽지가 않은데 엄마가 괜히 못 따라간다고 스트레스 받을까봐 그렇지. 눈치 없던 남편이 다시 툭 하고 던지듯이 말을 했는데 그 순간 시어머니께서 그래, 네 엄마 머리 돌대가리라 아주 좋겠다. 그냥 여기저기에 네 엄마 돌대가리라고 떠들고 다니지 왜? 라고 큰 목소리로 말씀하시던 시어머니께서 순식간에 앞에 있던 알배기 배추를 남편 얼굴에 획 하고 던져버렸어요. 엄마, 뭐 하는 거야? 남편이 놀라서 시어머님을 바라봤는데요. 내가 뭘? 그거 싸서 밥이나 많이 처먹으라고! 라며 시어머님이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시어머님을 보며 남편이 진짜 엄마는 이라며 뭐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여보, 이 알배기 말이야. 진짜 맛있더라. 그러니까 많이 먹어. 제가 알배기 배추를 남편 입안으로 마구마구 밀어넣었고 남편이 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어머님, 우리 엄마가 하는 거 보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겠지. 그래도 걱정이 되는구나. 라며 시어머님께서 걱정하셨지만 얼마 뒤 저와 함께 방통중학교에 등록을 했어요. 그렇게 시어머님은 방통중학교에 입학을 하셨고 어느 날은 애미야, 세상에나 책을 받으러 오라고 문자가 왔구나. 라며 들뜬 목소리로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시어머님을 모시고 책을 받으러 갔는데 책을 받았던 시어머님의 얼굴에 미소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거기다 친정엄마가 선물로 학용품까지 잔뜩 보내셨는데 아이고 이렇게 귀한 걸 사돈한테 고마워서 어쩌니 그래? 라며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셨어요. 그렇게 시어머님의 중학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부분은 인터넷으로 수업을 받으셨고 한 달에 2번 일요일날 학교에 가셨는데 학교에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실 정도였어요. 그런 시어머님의 중학교 생활은 항상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았는데요. 어느 날은 학교에 다녀오신 시어머님께서 애미야, 나 오늘 우리 반에서 회장 됐다. 라며 좋아서 방방 뛰셨어요. 정말요? 와, 대단하세요. 전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축하드려요 어머님. 이라며 제가 활짝 웃다가는 어머님, 그럼 우리 파티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오늘 어머님 회장 되신 기념으로 외식해요. 제가 쏠게요. 애미야, 네가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 내가 정말 고맙구나.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아주셨는데 눈가가 촉촉히 젖어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그저 당연하기만 했던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하고 싶으셨을까 하는 생각에 제 가슴도 먹먹해졌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시어머님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또 어느 날은 학교에 다녀오신 시어머님께서 애미야, 오늘 복남이 언니 때문에 얼마나 웃었는지 아니? 라며 배까지 움켜잡으시며 말씀하셨는데요. 글쎄 말이다. 복남이 언니가 한참 수업 중에 선생님한테 선생님 큰일 났는데요. 지금 빨리 집에를 가봐야겠는데요. 라고 말하지 않았겠니? 말씀을 하시던 시어머니께서 잠시 말을 멈추셨는데 한참을 더 웃던 시어머니께서 다시 말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봤지. 왜요 어르신? 어디가 아프세요? 라고 말이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복남이 언니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복남이 언니가 말이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뭐냐 비가 올라고 해서요. 깨를 털어야 한단 말이요. 라고 말하지 않았겠냐. 그 바람에 다들 배꼽 잡고 웃었지 뭐냐. 그 복남이 언니가 우리 반에서 나이가 제일로 많은데 수업하다 말고 맨날 아이고 허리야 난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네 라고 큰 소리로 말도 하고 아주 코미디언보다 더 웃긴다니까 라며 시어머니께서 다시 자지러지게 웃으셨어요.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시면서 시어머님은 정말 많이 달라지셨는데요. 어느 날은 요즘 들어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불러줘서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처음에 사람들이 내 이름 부르는데 어찌나 어색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이제는 아주 좋구나. 옛날에 우리 엄마 아버지가 승구마 라고 부르던 것도 생각나고 말이다. 내가 친구들하고 동네 공터에서 작은 돌멩이로 공기놀이랑 그리고 그 뭐냐 꼬우줄 놀이를 하고 있으면 승구마 승구마 밥 먹어라 라고 부르던 게 생각나는구나. 집에 가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리밥에 시래기 된장국이 있었는데 어찌나 맛이 있던지 그때는 그랬었는데 라며 시어머님이 옛 기억들을 떠올리셨어요. 그런 시어머님의 말씀을 들으며 문득 우리 시어머님에게도 그러한 시절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그때의 모습이 상상되면서 제 마음도 뭉클해졌답니다. 그렇게 시어머님은 하루하루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셨는데 그중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시어머님께서 방통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요.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시어머님과 사이가 안 좋았던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과 자주 티격태격 하시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답니다. 한 번은 학교에 가셨던 시어머님께서 씩씩거리시면서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애미야, 그 중2병이 뭐냐? 라며 제게 물었어요. 중2병이요? 그건 왜요? 아니 그게 말이다. 우리 반에 그 옆편네가 나보고 혹시 중2병 걸린 거 아니냐고 하잖니? 라고 얼굴까지 벌개지신 채 물었어요. 어머님 보고 중2병이라고 했다고요? 중2병이라는 게 사춘기 때 한참 반항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중2 때가 제일 심하대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들 보고 중2병이라는 말을 많이 하긴 해요. 근데 어머님한테 왜 중2병이래요? 웃음이 나왔지만 꾹 참고 제가 다시 물었는데요. 시어머님의 말씀에 의하면 같은 반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아주머니와 시어머님은 나이가 비슷해서 그랬는지 항상 옥신각신이었다는데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시어머님보다 연세가 2살이 어린데도 불구하고 같은 학년이니까 이제 친구라고 하면서 항상 시어머님을 약 올리시는 듯 했어요. 언젠가 한번 학교에 다녀오신 시어머님께서 그 옆편네를 내가 언제 한번 가만 안 둘 참이야 라며 화를 내셨어요. 두 분 또 다투신 거예요? 이제 중학교 2학년이신데 친하게 좀 지내세요. 1학년 때 잘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는 2학년이시잖아요. 마음 넓으신 어머님이 좀 참으세요. 라며 제가 웃으며 말했는데요. 나도 그러려고 그랬지. 그런데 오늘은 나보고 이름이 황순금이 뭐냐고 놀리지 않았겠니? 집에 순금이 되게 많은가 보네. 이러면서 말이야. 그 바람에 다들 웃고 난리도 아니었단 말이야. 라며 시어머님이 울상까지 지으셨어요. 네? 아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신대요? 사실 갑순이란 이름도 뭐 만만치 않은 이름이구만. 그걸 그냥 듣고만 있으셨어요? 라며 제가 흥분한 채 다시 물었는데요. 제 말 듣던 시어머님께서 당연히 가만 안 있었지. 앞에 있던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셨고 그런 시어머님을 보며 그럼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궁금한 듯이 물었어요. 그 뭐더라? 맞다. 무슨 갑돌이와 갑순이도 아니고 이름이 갑순이가 뭐냐고 했지. 거기다 옛날에 우리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 이름이
갑순이었다고 그랬지? 그랬더니 그 옆편네가 나한테 달려들지 않았겠니? 그 바람에 선생님한테 혼나기까지 했다니까? 라며 분하시다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네? 갑돌이요? 갑순이요? 와, 그 와중에 그 생각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게 말이야, 그 옆편네 얼굴만 떠올리면 갑돌이야 갑순이가 딱 떠오르는구만 뭘. 그 옆편네는 나한테 맨날 중2병에 걸렸다고 한단 말이야. 라며 시어머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듣던 제가 결국 웃음을 터뜨려버리고 말았답니다. 두 분은 항상 그렇게 티격태격 하셨어요. 한 번 학교에서 소풍을 가신다고 해서 도시락을 준비해드렸는데 그걸 두고 가시는 바람에 제가 소풍 가신 곳으로 가져다 드렸는데요. 그날도 한바탕 소동이 있었답니다. 제가 도착을 해보니 어르신들끼리 모여서 수건 돌리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수건 돌리기는 저도 어렸을 때 해보고 처음이었기에 신기해서 잠시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시어머니께서 등 뒤에 놓인 수건을 확인한 후 벌떡 일어나셔서 수건을 들고 뛰는 게 보였어요. 그 순간 시어머님의 표정은 마치 소녀처럼 마냥 즐거워 보였는데요. 그런 시어머님을 바라보며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지어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달리기를 하던 시어머님께서 갑자기 넘어지셨고 그 모습을 보며 깜짝 놀란 제가 어머님! 이라고 외치며 곧장 뛰어갔는데 그렇게 넘어지신 시어머니께서 천천히 몸을 일으키시더니 야! 김갑순 이 옆편네야! 네가 그랬지? 라며 평소에도 자주 다투던 갑순이 아주머니에게 소리를 지르셨어요. 지가 혼자 넘어져 놓고는 왜 내 탓을 해? 내가 뭘 어쨌다고? 갑순이 아주머니가 우리 시어머님을 노려봤어요. 네가 팔로 내 발 거는 거 내가 분명히 봤는데 어디서 오리발이야? 시어머님이 순식간에 갑순이 아주머니에게 달려드셨는데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누구도 말리지 못했고 순식간에 두 분이 뒤엉켜서 땅바닥을 뒹굴고 계셨어요. 그런 두 분을 보며 사람들이 모여들어 말리기 시작했고 아유, 어떻게 된 게 얼굴만 맞대면 쌈질이야. 이 사람들아, 제발 나이값을 좀 해. 연세가 꽤 많으신 듯한 어르신이 한마디를 하셨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다른 어르신들도 선생님, 아무래도 안 되겠구만요. 저 둘을 그 태학인가 뭔가 그거 시켜버려야겠구만요. 아주 정신 사나워서 안 되겠어요. 라며 혀카드 차면서 말했어요. 어르신들 자꾸 이러시면 반성문 쓰셔야 해요. 서로 친하게 지내셔야죠. 허구한 날 왜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담임 선생님이 말씀하셨고 담임 선생님과 제가 두 분을 뜯어 말렸어요. 그런데 그제서야 저를 보던 우리 시어머니께서 애미야, 저 갑순이 옆편네가 내 발을 걸렀지 뭐냐? 라며 제게 말을 했는데 그때까지도 화가 풀리지 않았던지 시어머님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해 보였어요. 그 말을 듣던 제가 아니, 그렇게 막 발을 걸면 어떻게 하세요? 그러다 우리 어머니 크게 다치시기라도 하면 큰일 나는데. 그 갑순이 아주머니가 듣도록 큰 소리로 말을 했었기에 갑순이 아주머니가 제 말을 다 듣게 되었어요. 그래, 며느리 있어서 아주 좋겠다. 당신은 이게 문제야. 며느리 자랑하려고 맨날 불러대는 거지? 라며 갑순이 아주머니가 우리 시어머니를 노려봤어요. 아니, 내가 자랑은 무슨 자랑을 했다는 거야? 오늘은 내가 도시락을 두고 와서 우리 며느리가 가지고 온 거구만. 우리 시어머님이 어이없다는 듯이 갑순이 아주머니를 바라봤어요. 아니긴 뭘 아냐. 당신 입만 열었다 하면 우리 며느리라고 자랑하잖아. 내가 결혼도 못하고 우리 엄마랑 산다고 나 무시하는 거 아니냐고. 그 순간 갑순이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더 높아져 있었어요. 아니, 내가 자랑을 하긴 언제 했다고 그래? 이제는 말도 안 되는 생떼까지 쓰는구만. 시어머님이 말을 하셨지만 당신 아주 꼴도 보기 싫어. 당신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맨날 그렇게 잘난 척이야. 갑순이 아주머니가 다시 소리쳤어요. 그런 갑순이 아주머니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눈이 조금 슬퍼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죠. 조금 외로워 보였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암튼 두 분은 그 뒤에도 그렇게 티격태격 하셨는데 어느 날 시어머님을 모시러 학교에 갔는데 갑순이 아주머니를 보게 되었고 저기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저희 집에 가서 식사나 같이 하시겠어요? 라며 제가 물었어요. 나 말이요? 갑순이 아주머니가 놀란 채 저를 바라봤어요. 네, 그렇지 않아도 한번 초대하려고 했었는데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나야 시간은 괜찮은데 황순구미가 안 좋아할 것 같은데 라며 갑순이 아주머니가 우리 시어머님의 눈치를 봤지만 웬일인지 우리 시어머님도 그럼 그러던지 라며 못 이기는 척 허락을 하셨어요.
그렇게 두 분을 모시고 집에 와서 제가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마침 집에 맥주도 있길래 꺼내서 같이 먹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동안 음식과 맥주를 드시던 갑순이 아주머니가 조금 취하신 듯 했는데요. 저기 말이요. 내가 그동안 순금이 언니한테 반말해서 미안하오. 그냥 언니가 질투나서 그랬어. 나는 결혼도 못하고 우리 엄마 모시고 이렇게 사는데 언니는 참 좋은 며느리의 아들까지 많이 부러워서 그랬어요. 라며 갑순이 아주머니가 속에 있는 말을 하기 시작하셨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갑순 아주머니 인생도 참 파란만장했어요. 갑순이 아주머니 밑으로 남동생만 둘 있었다는데 참 힘들게 동생들 뒷바라지를 했다고 하네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갑순이 아주머니 아버님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님과 힘들게 사셨다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동생들 뒷바라지를 하며 사셨다는데 나중에는 어머님을 챙기면서 결혼을 자꾸 미루다 보니 지금껏 결혼을 못하셨다고 하네요. 그런데 우리 시어머님을 보며 부러워서 그랬던 것 같았어요. 그런 갑순이 아주머니 말을 가만히 듣던 우리 시어머님의 마음도 풀리게 되었고 두 분은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두 분은 단짝이 되었고 갑순이 아주머니가 수시로 우리 집에 놀러 오셨어요. 그때부터 저도 갑순이 이모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모님이 참 좋아하셨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갑순이 이모님이 학교에 못 나오셨다는데요. 우리 어머님께서 갑순이 이모님에게 전화를 해봤더니 그만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신 모양이신데 다리에 금이 갔다고 했어요. 그럼 갑순이 이모님의 말에 시어머님과 제가 병문안을 갔는데 뭐하러 왔어요? 난 괜찮아요. 라며 멋쩍은 듯이 웃으셨어요. 어쩌다 그랬어. 우리 나이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니까. 답답해서 어째 그래. 라며 우리 시어머님이 안타까운 듯이 말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님과 한동안 대화를 하시던 갑순이 이모님이 우리 엄마가 지금 혼자 집에 계신데 큰일이에요. 난 여기서 잘 먹고 잘 지내는데 우리 엄마는 밥이나 잘 드시고 계시는지 걱정이 돼서 밥이 넘어가질 않아요. 라며 갑자기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런 갑순이 이모님을 보며 우리 시어머니께서 깜짝 놀란 채 아니 자네 동생들이 있다며 동생들한테 연락은 했어? 라고 물었는데요. 언니 내가 지금껏 왜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았는지 아오? 라고 말씀하시던 갑순이 이모님께서 다시 눈물을 훔치시더니 평생을 뒷바라지한 동생놈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우리를 귀찮게 생각하더이다. 우리 보고 귀찮으니까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하더이다. 그러니 우리 엄마가 걱정이 되어 내가 결혼을 할 수가 있어야지. 평생을 고생만 한 우리 엄마 불쌍해서 나 혼자 어찌 잘 먹고 잘 살겠소. 피를 나눈 형제들이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냔 말이오. 그렇지 않아도 내가 입원하면서 연락했더니 화까지 내면서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라며 한숨을 내쉬셨어요. 그게 참말인가? 아니 사람의 탈을 쓰고 평생 뒷바라지한 누나한테 어찌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라며 시어머님이 분하다는 듯이 소리치셨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 인간들을 보면 내 속이 문드러집니다. 갑순 이모님께서 다시 한숨을 내쉬셨어요. 그리고 우리 시어머님께서 그런 갑순 이모님의 손을 꼭 잡으시며 걱정 말게나 우리가 서로 단짝 아니던가? 자네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 내가 자네 어머님 모시고 와서 같이 지낼 테니 자네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치료나 잘 받게나 알겠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언니가 말이요? 아니 언니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럼 며느리가 고생할 텐데 라며 갑순이 이모님이 미안한 듯이 저를 바라봤어요. 전 괜찮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 나중에 태어나시면 그 만두나 좀 빚어주세요. 전에 주셨던 만두를 어찌나 맛있게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라며 제가 활짝 웃었는데요. 제 말에 갑순이 이모님 눈시울이 다시 붉어져 있었어요. 그 뒤 우리는 갑순이 이모님의 어머님을 우리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이모님의 어머님 연세가 9순이 넘으셨는데 그런 이모님 어머님께서 많이 미안해하셨지만 며칠 지나자 괜찮아지셨는데 어느 날은 식사를 하시자마자 어르신이 우리 시어머님께 근데 내가 전에 우리 딸한테 들었더니 순금이 자네가 중병에 걸렸다며? 근데 그 중병에는 약도 없다며? 이 일을 어째 그래? 라며 안타까운 듯이 바라보셨어요. 네? 중병이요? 제가요? 시어머니께서 놀란 채 어르신을 바라봤는데요. 괜찮아. 우리 갑순이 친구면
내 딸이나 매 한 가지 아니겠니? 그러니까 잘 먹고 건강해져야지. 어르신이 우리 시어머님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놔 주셨어요. 그 말에 시어머님과 제가 그저 놀란 채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우리 시어머님께 중병이라고 하니 놀랄 수밖에요. 그렇게 잠시 뒤 시어머님과 제가 갑순이 이모님 병문안을 가게 되었는데 시어머님이 갑순이 이모님을 보며 저기 자네 어머님이 나보고 중병에 걸렸다고 하는데 그게 뭔 말이야? 시어머님이 물었어요. 아, 그게 저기 말이요. 전에 우리가 맨날 투닥투닥 했잖소. 그때 내가 우리 엄마한테 하수연을 좀 하느라 언니가 중2병에 걸렸다고 했는데 우리 엄마가 연세가 많아서 기가 어둡다 보니 그걸 자꾸 중병이라고 하더라고요. 라며 멋쩍은 듯이 웃었어요. 그리고 그 말에 우리 시어머님이 뭐? 중2병? 너 집에서도 그 말하고 다닌 거냐? 내가 너 때문에 진짜 못 살겠다. 또 어디다 말하고 다녔어? 흥분까지 하신 채 물었는데요. 다른 사람한테는 진짜 말 안 했어. 그냥 엄마가 심심해 하시니까 이것저것 말하다 보니 황순금이는 중2병에 걸렸어 라고 한 것뿐이야. 라며 갑순 이모님께서 이불 속으로 숨어버리셨고 이제 어쩔 거야. 어머님이 나보고 자꾸 중병에 걸렸다고 하시는데 시어머님이 투덜대셨는데요. 귀가 어두워서 말해도 잘 못 알아들을 거요. 그냥 한 귀로 흘러버리고 말어. 이불을 뒤집어 쓴 갑순 이모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제가 웃음이 터지고 말았는데요. 마치 학창시절 친구들의 다툼처럼 그래 보였거든요. 그 뒤로도 두 분은 티격태격 하시면서 잘 지냈고 갑순 이모님이 태어나시고 나서는 더욱 절친이 되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갑순 이모님께 참 감사드렸는데요. 갑순 이모님과 같이 있을 때는 시어머님도 참 밝아 보였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두 분 다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셨어요. 갑순 이모님이 참 대단했던 것이 9순이 넘으신 갑순 이모님 어머님을 끔찍히도 챙기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어머님도 그런 갑순 이모님을 참 많이 챙겨주셨어요. 시어머님이 꽤 여유로운 편이셨기에 갑순이 이모님이 불편하지 않게 옆에서 묵묵히 도움을 주시곤 하셨어요. 어느 날은 갑순아, 우리 며느리가 인터넷으로 이불을 샀는데 이게 그 뭐냐? 한 개 사면 한 개 더 주는 거라나 뭐라나 그러지 뭐냐? 2개가 왔는데 우리 며느리는 이런 꼬무니는 싫다고 하지 않겠냐? 근데 네가 딱 하니 생각나지 않겠냐? 어머님이 꼬무니를 참 좋아하지 않냐? 이거 어머님 가져다 드려. 꼭 황순금이가 드리는 선물이라고 말하고 알겠냐? 그렇게 우리 시어머님은 갑순이 이모님을 챙기셨고 갑순이 이모님 또한 만두를 빚거나 도토리 묵을 만들면 항상 가지고 오셔서 우리 시어머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두 분은 티격태격 하시면서 지내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두 분이 지금처럼 의지하면서 잘 지내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우리 시어머님께서 갑순아, 우리 갑순아, 갑돌이는 어디 갔냐? 라고 부르시면 왜요? 진주도 아니고 다이아도 아닌 우리 황순금이 언니? 라며 두 분이 마치 소녀들처럼 장난치시며 배꼽을 잡고 웃으시네요. 부디 두 분이 지금처럼 건강히 잘 지내셨으면 하고 바라봅니다.